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슬아입니다. 2023년 5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 또 선물까지 폭발적인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흐름이 이제 조정이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어떤 수급의 구도 또 오늘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주 이제 올랐다 내렸다 정말 방향이 어떤지 우리가 갈피를 잡기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방향 자체는 일단 추세 자체는 상승이라는 거를 확실히 좀 찍어줬고 유지시켜줬습니다. 결국 방향은 외국인이 만들고 그 추세 방향의 강화는 기관이 만들고요. 또 그 끝은 개인이 만듭니다. 그게 항상 이제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폭발적인 순매수 기조를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만들었고 기관이 거기에 합세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점권역에서 개인들이 막 붙으면서 과열되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거죠. 예, 이런 어떤 큰 파동상의 흐름과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파동의 흐름 자체를 볼 때 결국 이제 큰 어떤 방향, 큰 추세, 흐름 자체를 외국인이 만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결국 외국인이 결정했고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방위적인 어떤 업종들 대체적으로 좋았는데요. 최근에 좀 강조드리고 어제도 좀 강조드렸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종목들도 한번 체크드리면서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강한 기조죠. 왜냐하면 정별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상 매물에 대한 흡수라든지 유통 주식수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또 바이오 상황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기술 특례 이제 이런 걸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세의 어떤 명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0.9%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큰 손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들의 과열된 그 거래대금이 이제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줄어 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돌파, 지수의 최근 고점권역을 돌파하는 것 자체도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만들어내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또 진성 돌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9.7조, 상승 종목 수가 600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25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5%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이제 9조 2천억으로 좀 줄었죠. 상승 종목 수 1100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855포인트입니다. 수급이 이제 완전히 외국인의 쌍끌이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34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500억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에서 1200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선물 매도였는데 매수로 좀 돌아서는 형태가 됐습니다. 조정의 어떤 일단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파생의 포지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관도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 600억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고객예수금은 53조, 또 신용융자장부는 좀 떨어졌죠. 19조 7천억으로 한풀 좀 꺾이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좀 큰 변동은 없네요. 니케이 증시, 홍콩, 대만 보합이고요. 상해 증시는 이제 상해 증시는 이제 휴장이죠. 휴장이었고 그래서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 한국 증시가 이제 좀 강한 기조의 좀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업종 차트 보시면 5일선 위로 이제 올려 세웠고 21선에 붙이는 흐름으로
일단은 요걸 치고 올리려면요, 뭐 거래대금 붙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이거 뭐 하려면 이제 주도주가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2차 전지죠, 주도주는. 주도 업종은. 그래서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 위로 이제 지수를 올려 세웠고요. 일단은 위로 이제 많은 거래대금이 또 2차 전지 종목들에 이제 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치고 올리려면 거래대금 여기도 빵 터지고 당연히 2차 전지로 터져야겠죠. 예.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통해서 분산화되고 이렇게 조금씩 소화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과정들, 또 다른 업종을 통해서도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구도, 매집이 되어 이제 뭐 그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상승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매집 과정 없이 그냥 끌어올리는 거는 그냥 갑자기 이벤트성 또 이슈가 이제 출현하면서 그대로 그냥 상승하면서 이제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진성 상승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매집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도 뭐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매집이 이제 본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메이저들의 어쨌든 여기서 조금 기간의 조정, 시간의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또 강력하게 또 돌파하고 또 추세 형성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래대금 많이 줄어 있는데요. 조정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구간이다. 2차 전지 업종 지수의 흐름이 중요했는데요. 이 고점권역을 제가 이제 선으로 그어놨는데 그걸 다시 또 재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업종은 중기 이평선 부근 여기 보시면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 KRX 바이오 업종 지수도 여기 이제 60일선 지지력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듬성듬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조정에서 가격 조정은 좀 일단락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기간 조정, 시간에 대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 흐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뭐 전반적으로 뭐 흐름은 좋았는데 오늘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이 조금 약세네요. LG엔솔이 이제 1.7% 상승으로 돌려 세워졌고, 오늘 삼성 SDI도 1.3%, LG화학도 0.8%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가 오늘 2% 상승,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5.2% 상승으로 21선 부근에 지지력을 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 강세였고, SK이노베이션이 3.9% 강한 기조,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굉장히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을 도드라지게 좀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좀 등락이 있었죠. 왔다 갔다 좀 하는 흐름이었고, LNF 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제일펜토 오늘 뭐 엔터테인먼트 조식들이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비롯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기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 로봇도 지금 거대해지는 하나의 어떤 산업군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고, SPG 비롯해서 많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60일선 중기 이평선 조정을 보였고,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지지력을 탐색하는 모습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이제 연달아 터지면서 추세가 가장 강하고, 와, 이거 음봉을 바로 돌려 세웠네요. 이거는 매집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강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늘 뭐 듬성듬성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점진적으로 좋았고,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수소 쪽에 관련된 기업들, 일진 하이 솔루스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강세였어요.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뭐 HL 만도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모트렉스, 피런티어,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칩셋미디어 이런 기업들도 계속 강세 흐름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강세 흐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쪽에서 신규 상장 이제 주죠. 루닛.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했던 이 바이오주들이 한번 이제 눌렸다가 정배 흐름을 내고 상장 초기 단계 물량을 흡수하고 정배열로 완연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도주의 모습을 띠고 있는 패턴이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강조 많이 드린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눌렸다가 이제 그 부근 매물 흡수하고 정배열로 흐름을 추세를 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렸다가 점진적으로 물량 요 부분 흡수하고 조정받으면서 추세를 정배열 흐름을 내고 있는 모습들. 또 최근에 이제 상장한 GI 이노베이션도 역시나 바이오 분위기가 좋으니까 상장 초기의 지점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통해서 최근에 그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붙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내려는 모습을 띠고 있고, 당장 나온 물량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수급 쪽으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 또 도드라진 종목이 또 SD팜입니다. SD팜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이고 이제 장기 매물들을 흡수하기 위한 또 행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에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레고캠 바이오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력 탐색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또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점진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지지력 탐색,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이런 자리, 또 GC셀 같은 기업도 이런 자리에서 어떤 지지력 탐색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바이오 이제 주요 종목들도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는 흐름들, 그리고 미용 쪽에서는 신고가 흐름들, 클래시스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같은 기업, 원텍 같은 기업, 이제 이런 기업들이 추세를 강화하는 상승 추세 흐름들을 내고 있고, 덴탈 쪽도 마찬가지죠. 덴티움이라든지 바텍 같은 기업도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 레이 같은 기업도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 파마 리서치도 이제 미용 쪽 기업이죠.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주도주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역의 종목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최근에 좀 들쑥날쑥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EUV 이제 대장주로 불리는 SN, STEC 같은 기업은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에도 잘 받쳐주는 수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FST 같은 기업도 지지력을 보이는 어떤 흐름들, 파크 시스템즈도 계단식 우상향으로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는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수급이 개선되고 매크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제 추세 방향을 이제 약간 조정받으면 또 이제 추세 방향을 잡았던 수급이 외국인이니까 다시 또 외국이 오면서 들어와서 또 들어올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게, 추세가 이제 꺾이게 되면 이제 로스컷 물량이라든지 이렇게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서 외국인이 확 또 다시 또 들어올려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항상 추세마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런 모습들이 패턴화된 모습들이 뭐 이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나타났던 사안들이고요.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반복되는 사안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주요 이벤트, 키움증권 이제 리포트 발췌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제 올 어린이날 셀트론이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월 8일이죠.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는 그 주에 이제 금요일 5월 12일이고요.
또 이제 신규 상장주 또 주목받는 기업이기도 하죠. 큐라티스 IPO 기관 수요 예측이 18일부터 19일까지 있죠. 그래서 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이런 어떤 바이오 신규 상장주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마케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아스코 이제 학회 이제 초록 공개가 되는 날짜 또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어떤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투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많이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1,100억으로 제일 많았고요. 호텔 신라가 7% 급등했네요. 490억. LG 엔스토리 480억. 또 현대차가 370억. 기아도 340억. 그리고 네이버 시총 상위주들이네요. 네이버,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신세계, 면세점 관련주도 수급이 좀 붙은. 사실 근데 면세점 관련주는 사실 저는 커버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이라는 어떤 트렌드를 붙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커버를 하진 않고요. 현대 로템이 오늘 다시 또 상승세네요. 160억. KT 카카오 오늘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내줬던 것 같고요. 효성 계열이 오늘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효성 TNC도 9% 강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에스팜이 13% 급등 150억. 레이크 머티리얼즈 17%. 비올도 이제 바이오 쪽이죠. 비올 12% 상승. 또 클래시스, 이오플로우도 바이오 쪽이죠. 현대바이오, 루트로닉 이런 기업들, PNT, 뭐 2차전지 쪽이죠. 그래서 오늘 좀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시총 상위주들 좀 골고루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무난한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유지시켜주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과 선택 결정이 조금 중요했던, 도드라졌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하여튼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또 이틀 또 열리고 또 휴장인데요. 어쨌든 큰 변동성보다는요, 뭐 종목별로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는 이유는요, 바이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지금 얼마 이제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고 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바이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6월달 안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반기 그런 부분에서 한번 5월달에는 또 셀트론의 또 유플라마 미국 FDA 승인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전체 바이오 센티의 우호적인 또 전환적인 흐름을 좀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중요한 어떤 뭐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도 블록버스터의 어떤 가능성들을 또 기대감을 만들어내면서 또 바이오의 센티를 확 갑자기 불사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은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또 작용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 상징적인 중요도 높은 그런 기업들의 임상이라든지 또 이제 계약이라든지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